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전광훈 씨가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에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아무리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청을 해도 이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좀 망상의 흔적도 많이 보이고요. 네. 과연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기자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름 만에 퇴원을 했죠. 네. 퇴원하면서 좀 달라진 것은 지난번 입원할 때는 네. 웃으면서 마스크도 내리고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퇴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은 참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있다 정부가. 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른바 뭐 바이러스 테러 같은 네. 이런 걸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방역의 책임, 실패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요? 네.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하라라고 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맥락도 안 맞는 그런 얘기를 네. 할까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일국가 이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듯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네. 북한과 좀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예. 특히 사실 뭐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이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과하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법통이 맞는 거다. 예. 근데 건국절을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얘기들은 네. 그건 반헌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걸 예.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19대 대선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체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쭉 추구해오던 겁니다. 네.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광훈 목사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과하라. 한 달 동안 지켜본 다음에 네. 이걸 사과하지 않으면 예. 내가 뭐 순교하든지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피곤한 느낌도 국민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국민 세금으로 너무 네. 많은 이런 그 치료비도 나와서 구상권 청구도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정치 논쟁을 들이대면서 마치도 이것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화가 나셔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왜 안 하느냐 이러는 것 같아요. 손수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구속돼서 재판받던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이제 보석 허위 결정을 받고 석방돼서 예. 이른바 출퇴근 재판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보석 허위 결정을 할 때 네.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부과된 조건이 있는데요. 관련 집회나 시위 또는 뭐 불법 집회 시위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8월 15일에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그 집회,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했거든요. 네. 따라서 검찰은 바로 그 다음 날이죠. 8월 16일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보석 취소를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할 때 보통 이제 신문기를 잡아서 네.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보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예. 바로 또 그 직후에 정광훈 목사가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거든요. 감염됐으니까요. 그래서 네.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오늘 이미 저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저렇게 연설을 할 정도로 건강이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신문기를 지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을 보이고 또 만약 정광훈 목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네. 응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실제 신문기일이 열리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도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법적 절차가 그렇군요.